안녕하세요. 보통이 드라마입니다. 12화 엔딩 보면서 여기서 끊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 말 저절로 나오지 않으셨어요? 은조의 영혼이 들어가 있던 이열이 뒤에서 기습을 당하고 그대로 물속으로 떨어지는 장면. 이건 단순히 누군가 다쳤다, 위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드라마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관계를 한 번의 벼랑 끝으로 밀어버린 장면이었죠. 오늘은 은혜하는 도정님화 13화 예고편을 바탕으로 왜 하필 이 타이밍에 영혼이 돌아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은조와 이열 그리고 임사영 일가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하게 될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 분명히 하고 갈게요. 이 드라마에서 은조랑 이열은 영혼이 바뀔 때마다 항상 다른 곳에 있었어요. 이번만 예외였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영혼 복귀도 같은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에요. 이 드라마에서 영혼 체인지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늘 같은 순간에 도달한 상태의 문제였습니다. 12화 엔딩을 보면 이열은 은조의 영혼을 지닌 채 임승재의 칼을 맞고 물속으로 떨어집니다. 이건 그냥 다친 게 아니라 사실상 생사의 경계까지 간 상황이죠. 그리고 같은 시각 다른 장소에 있던 은조 역시 자신의 아니보다 이열의 목숨을 먼저 떠올리는 상태에 도달해 있어요. 둘 다 동시에 여기까지일 수도 있다라는 지점에 선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돌아온 거예요. 이 몸으로는 더 이상 지킬 수 없다고, 서로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고 느낀 순간에 영혼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13화를 관통하는 핵심이죠. 본래의 몸으로 돌아온 은조는 아무 계산도 하지 않고 그냥 물로 뛰어듭니다. 이 장면은 감동적인 구조 장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동안은 늘 이열이 은조를 지켜왔죠. 쫓아오는 사람을 막아주고 대신 위험을 감수하고 대신 피를 흘리던 쪽이 이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반대예요. 은조가 이열을 구합니다. 이제 두 사람은 지켜주는 사람과 지켜지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의 목숨을 서로가 책임지는 관계가 된 거죠. 이게 바로 13화 예고편에서 말하는 상호 구원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장감 한가운데서 완전히 다른 결의 인물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임사영이죠. 임사영은 이미 도승지를 넘어 좌의정으로 권세를 넓히고 장남 임승재를 자신이 있던 도승지 자리에 앉힙니다. 겉으로 보면 권력이 완벽하게 대물림되는 순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 드라마가 임사영이라는 인물을 얼마나 잔혹하게 그릴 건지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임승재가 이열에게 붙잡혀 인질이 되는 상황에서도 임사영은 흔들리지 않아요. 대신 그가 선택한 건 차남 임재희를 칼바디처럼 내세우는 겁니다. 이 장면 하나로 임사영은 명확해집니다. 이 사람에게 자식은 지켜야 할 존재가 아니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임재희는 더 이상 아버지의 뒤에 숨을 수 없게 됩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살리기는커녕 기꺼이 버리려는 순간을 직접 목격하게 되니까요. 13화는 그래서 누군가를 구해서 안도하는 회차가 아니라 각 인물이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회차입니다. 각자의 몸으로 돌아온 이열은 더 이상 관망하는 대군이 아니라 권력의 생리를 이해하고 직접 판에 들어오는 인물이 되고, 은조는 다시 의적 길동의 자리로 돌아가 밖에서 임사영의 비리를 흔들 준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임재희는 아버지의 사람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모든 걸 잃고서라도 다른 편에 설 것인지 선택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13화는 클라이맥스가 아니라 클라이맥스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이 문을 넘는 순간부터 은혜하는 도정님화는 진짜 본게임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3화는 영혼이 돌아와서 모든 게 해결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들이 이제서야 수면 위로 올라오는 회차예요.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임재희입니다. 그동안 임재희는 늘 애매한 위치에 있었죠. 아버지 임사영의 악행을 모르는 인물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대놓고 맞설 용기가 있는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은조와의 과거 인연도 그렇고 양심과 현실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를 해왔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13화에서 임사영이 보여주는 선택은 그 줄타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 장남 임승재가 인질로 잡혔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차남인 임재희를 칼끝 앞으로 밀어내는 아버지. 이건 정치적인 판단 이전의 부성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에요. 임재희 입장에서는 이 순간이 어떤 의미냐면요. 나는 아버지에게 지켜야 할 아들도 살려야 할 피부치도 아니었다라는 걸 처음으로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13화의 임재희는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리되기 시작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버리면 자기 삶 전체가 무너질 것 같아서 움직이지 못했다면 이제는 아버지 곁에 남아있어도 자기는 결국 버려진다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13화 후반부부터 임재희가 은조와 이열 쪽으로 완전히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직 공개적으로 칼을 들지는 않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임사영의 계획을 어그러뜨리는 선택, 그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흐름과 맞물려서 이열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이 돌아오기 전까지의 이열은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반발짝 떨어져 있었어요. 정의를 원하긴 했지만 권력을 직접 쓰는 데는 계속 망설이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은조의 몸으로 백성들의 삶을 직접 겪은 뒤, 그리고 자기 몸으로 돌아온 이후의 이열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13화 예고편에서 나오는 나는 여전히 지키려는 것이 같거든 이라는 대사는 그 변화가 응축된 말이에요. 이열이 지키려는 건 이제 왕실의 체면이나 형식적인 질서가 아닙니다. 은조라는 사람, 그리고 은조가 대표하는 이름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열은 임승재를 사로잡아 미끼로 쓰는 선택까지 합니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예요. 이전에 이열이었다면 하지 않았을 선택이거든요. 하지만 지금의 이열은 권력의 생리를 이해했고 그걸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한 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열이 임사영과 똑같은 방식으로 권력을 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임사영은 사람을 소모품처럼 쓰지만 이열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권력을 사용하려 합니다. 이 차이가 앞으로 둘의 대립을 더 날카롭게 만들겠죠. 그리고 이 모든 흐름의 바깥에서 은조는 다시 의적 길동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궁 안에서 이열이 판을 흔든다면 궁 밖에서는 은조가 임사영의 비리를 하나씩 드러내는 구조. 안과 밖에서 동시에 조여오는 구도가 13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3화는 큰 사건이 다 해결되는 회차라기보다는 각 인물이 자기 자리를 다시 선택하는 회차에 가깝습니다. 은조는 지켜야 할 사람을 선택했고 이열은 물러서지 않기로 선택했고 임재인은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선택하게 되죠. 그리고 임사영만이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예요. 이 균열이 언제, 어떤 계기로 완전히 폭발하느냐. 지금부터 임재희의 결정적인 선택 가능성과 임사영의 반격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13화는 사건을 해결하는 회차가 아니라 각 인물이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는 회차입니다. 그 선을 가장 먼저 넘게 되는 인물은 결국 임재희일 가능성이 큽니다. 임재희는 지금까지 아버지 임사영의 악행을 모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맞서지도 못했던 인물이었죠. 모른 척하기에는 너무 많이 알고 있었고 돌아서기에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13화에서 임사영이 보여주는 선택은 임재희에게 마지막 핑계조차 남겨주지 않아요. 자기 장남이 인질로 잡힌 상황에서도 차남을 칼바지로 내세우는 아버지. 이건 정치적인 판단으로 포장할 수 있는 선을 이미 넘어선 행동입니다. 임재희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고민할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죠. 아버지 편에 서도 버려질 수 있고 아버지를 떠나면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13화의 임재희는 갑자기 영웅이 되기보다는 아주 조용하게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큽니다. 말을 바꾸지 않아도 되고 칼을 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한번 임사영의 계산을 어긋나게 만드는 선택. 그 한 번이 나중에는 판 전체를 뒤집는 균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흐름을 가장 예민하게 읽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이열입니다. 이열은 13화에서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그는 착한 대군도 방관자도 아닙니다. 은조의 몸으로 백성들의 삶을 겪고 다시 자기 몸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열은 권력을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한 상태예요. 그래서 임승재를 붙잡아 미끼로 사용하는 선택까지 하게 되죠. 이건 굉장히 냉정한 판단이지만 임사영과는 분명히 다른 방식입니다. 임사영은 사람을 버려도 아무렇지 않지만 이열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을 판 위에 올립니다. 그래서 둘의 싸움은 단순한 선악 구도가 아니라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의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바깥에서 은조는 다시 의적 길동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궁 안에서는 이열이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궁 밖에서는 은조가 증거와 민심으로 조여오는 구조. 이건 임사영 입장에서 가장 무서운 구도입니다. 안과 밖, 위와 아래에서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13화의 끝은 아마도 시원한 승리가 아니라 아주 불편한 정적에 가까울 가능성이 큽니다. 임사영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고 임재희는 아직 편을 완전히 드러내지 않았고 이열과 은조는 서로를 지키겠다는 선택만 확인한 상태. 하지만 이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이미 모든 인물이 각자의 편을 마음속으로는 정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13화 이후에 은혜하는 도정님만은 이제 묻지 않습니다.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가. 이 싸움의 끝에서 누가 무엇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그 질문만 남게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3화와 14화 이후 전개를 기준으로 임재희가 결국 어떤 선택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게 되는지, 그리고 임사영이 마지막까지 판을 뒤집기 위해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지
15화와 16화 마지막까지 이어질 이야기를 조금 더 과감하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통이 드라마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